안녕하세요, 유팀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세금에 대한 문제는 제외했습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난 그 오피스텔 하나 사서 소소하게 월세를 좀 받고 싶다, 또는 월세를 받지만 그래도 매매의 시세 차익을 좀 거두고 싶다. 유 팀장은 주변에서 오피스텔을 구입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매매 차익을 크게 보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볼 때 순전히 오피스텔은 매매 차익보다는 월세 수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데 이 월세도 문제죠.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에는 그 수익률이 아주 중요해요. 분양의 흥행을 좌우하는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잡아놔야지 분양이 잘 되겠죠. 그럼 이 월세를 과연 얼마에 잘 맞출 수가 있을까? 제가 본 분양 오피스텔 중에 완공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못 봤어요. 물론 이건 더 서울은 제외합니다. 서울은 항상 보면 제외가 돼요. 이제 대부분 분양을 마치고 준공이 완료된 다음에 세입자를 맞출 때에는 대부분 꼼수가 들어가요. 이제 분양할 때 이런 경우 많죠. 1년 동안 60만 원 확정 지급, 뭐 이런 식으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 1년 뒤에 이 분양자들은 부동산에 내놓을 때 월세를 계속 60만 원에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 60만 원 내놓고 부동산에 이게 한 달, 두 달 흘러가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 내려서 빨리 세 맞추고, 그걸 잘 모르시는 다른 지역 분들은 대부분 아무도 모르고 왜 내 집이 세가 안 나갈까, 그냥 그러고만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아차리고 나서 슬슬 이제 월세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후회하겠죠. 이 시행사에서 방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가 40만 원의 월세 계약을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40만 원은 임대인, 그러니까 즉 분양자한테 드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시행사에서 나머지 20만 원을 분양자에게 계속 꼬박꼬박 보냅니다. 그러면 세입자 40만 원, 그리고 시행사에서 주는 20만 원, 합쳐서 60만 원이죠. 이렇게 계속 받다가 1년 뒤에 이제 그 20만 원이란 지원금이 끊기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월세가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3분의 1이 날라갔죠. 자, 월세가 3분의 1이 날라갔으면은 그거에 대비한 수익률에 비교했을 때는 매매가가 3분의 1이 날라간 거예요. 그리고 500에 60만 원의 세입자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3달에서 4달 무료 거주. 3달에서 4달 동안 무료 거주를 하고 그 다음부터 월세 60만 원을 내라. 그 상태에서 1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년 뒤에 무더기 퇴실합니다. 계약 만료 뒤에 무더기 퇴실하고 또 월세 40만 원에 맞춰야 되겠죠. 세 번째는 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수수료로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메꾸는 한이 있어도 꼭 60만 원을 맞추려고 노력을 굉장히 해요. 이렇게 해서 세들을 많이 맞춰요. 이게 보통 상가들 분양할 때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분양하는 것들은 다 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야 될 게,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실 때에는 시행사에서 제시하는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동네에서 나갈 수 있는 월세를 가지고 수익률을 책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도 안 하고 매매가가 떨어질 위험도 적고요. 그걸 감안하고 사시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 원룸 건물들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다가구나 상가주택, 이렇게 원룸 건물들이 많은 곳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거 받으시면 안 돼요. 제 아무리 날고기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에서 지은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양가 대비 수익률은 다가구에 비해서 형편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지금 1억에 분양을 한다. 그리고 월세는 40만 원이다.
근데 주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20세대 기준으로 10억, 매매가 10억으로 측정했을 때 한 세대당 5천만 원 꼴이에요. 그리고 월세 40만 원입니다. 오피스텔이 대출이라도 조금 더 받고 있으면은 답이 없어요. 지금과 같은 이제 고금리에는 이제 월세 받아서요, 내 돈 보태 갖고 이자 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공실이 많고 새가 잘 안 차, 손님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을 가진 사람들끼리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새를 채우는 데는 가격 경쟁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40만 원을 받아야 돼. 한데 다가구 주택 임대인들은 20만 원만 받아도 돼요. 한 세대에 5천만 원 꼴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동등해지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20만 원, 오피스텔 40만 원, 이래야지 서로가 동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임대인들은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그거 조금 월세 5만 원이라도 떨어지면 타격이 큽니다. 근데 다가구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또 관리비가 더럽게 비쌉니다만 숨만 쉬어도,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아도 20만 원, 30만 원씩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처음에 거주하시다가 다 뛰쳐나와요. 그리고 주변에 다가구 주택으로 싹 들어갑니다. 이 수익형인 오피스텔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곧 매매가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 팀장은 오피스텔 분양을 추천해 드리지를 않습니다. 정 사고 싶다 하면은 그 주변에 이 다가구 같은 원룸 건물들이 없거나 아니면 서울 같은 어딜 가나 사람이 더럽게 많은데 이런 데 추천해 드리고, 그래도 조금 수익을 거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양하는 오피스텔 말고 이미 4년 뭐 6년 이렇게 지난 오피스텔, 이미 시세가 안정이 됐고 매매가가 자리가 잡힌 그런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 투자라는 거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 백날 원망하고 싫어한들 어차피 뒤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 선택을 하시든 훌륭한 선택으로 미래를 좋은 미래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